경기 전 많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팀 전체의 경기력과 분위기가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역전패는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 이상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을 책임지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팀의 중심이자 리더로서 토트넘의 경기 흐름과 전략에 깊게 관여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경기 중 팀원들을 독려하고 전술을 조율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의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없다는 사실은 토트넘 전체에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기는 단순한 공백을 넘어 팀의 정신력과 사기까지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경기를 주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거두며 나름의 균형을 유지했지만 이번 경기는 그 이상의 시련이었습니다. 브라이튼은 손흥민의 부재로 인한 토트넘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토트넘의 플레이를 제한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손흥민의 부재는 뚜렷한 불안정함으로 나타났고 이는 곧 경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반전 동안 토트넘은 간신히 경기를 주도하려 했지만 손흥민이 없다는 사실은 브라이튼에게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브라이튼의 압박을 견디며 선제골을 터뜨린 것은 브레넌 존슨이었고 이어서 제임스 매디슨이 추가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은 2-0으로 앞서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팀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핵심이자 팀 전체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역할이 아니라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핵심 선수입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부재는 팀 전체의 공격 패턴과 전략에 큰 공백을 만들었고 특히 후반전에서 그 공백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브라이튼은 토트넘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었고 그로 인해 토트넘의 수비는 완전히 붕괴되면서 연속적으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브라이튼은 곧바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때 손흥민의 부재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고 전방 압박이 약해지면서 브라이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보통 손흥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과 리더십을 통해 팀을 안정시키고 역습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그가 그라운드에 없었기에 이러한 역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수비라인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후반 48분 브라이튼의 미토마 가오르는 토트넘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는 놀라운 움직임을 선보이며 양쿠바 민테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이로써 브라이튼은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로 토트넘은 위기감을 느끼며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이어 61분에 조르지뇨 루터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브라이튼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이 순간 팬들은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라운드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그의 부재로 인해 토트넘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팀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도 혼란이 가중되었고 그 결과 후반 66분에 데니 웰백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브라이튼은 완벽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가 없을 때 팀은 단순히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술의 중심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력으로 상대의 수비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공격을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의 움직임은 상대팀 수비수들을 흔들어 놓으며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재는 상대팀이 쉽게 수비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고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예측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손흥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전개를 차단하고 토트넘의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이 안정적으로 포지셔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줄 선수가 부족했다는 점이 토트넘의 패배로 이어진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후반전에 브라이튼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토트넘의 수비는 점점 더 무너져갔고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었다면 어떻게 경기를 이끌었을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후반 66분 데니 웰백의 역전골이 터졌을 때 토트넘의 수비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수비 가담 능력과 위치 선정은 단순한 공격수의 능력을 뛰어넘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수들은 그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다른 토트넘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결여되면서 브라이튼은 비교적 자유롭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브렌넌 존슨은 손흥민의 자리를 대신하여 선발로 출전했지만 그의 경기력은 손흥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브렌넌 존슨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이지만 손흥민이 지닌 경기 흐름에 대한 통찰력, 득점 기회에서의 냉정함, 그리고 압박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의 공격은 예리함을 잃었고 상대 수비진은 브렌넌 존슨의 움직임을 쉽게 예측하며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의 역습 전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역습을 이끄는 주축이자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는 핵심 선수입니다. 그의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드리블 그리고 슈팅 능력은 상대의 수비를 쉴 틈 없이 괴롭히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역습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이는 브라이튼의 압박에 눌려 수비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브라이튼전에서 토트넘의 중원도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고전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상대의 수비를 끌어내며 중원에서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공간을 찾지 못한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압박에 밀려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공을 소유하고 경기를 주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부재는 경기 내내 팀의 사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정신적인 리더로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열정과 투지가 경기 중에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도전 정신은 동료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며 전체 팀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브라이튼전에서 토트넘이 후반전에 완전히 무너진 것은 이러한 리더십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러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있었다면 우리의 경기 흐름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그의 부재가 팀의 경기력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연속 실점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 있었다면 수비를 정비하고 팀의 사기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독의 발언은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전술과 분위기를 조율하는 핵심적인 선수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줍니다. 더 나아가 손흥민의 부재는 다른 공격수들에게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브라이튼전에서 제임스 매디슨과 브레넌 존슨은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했지만 손흥민의 존재만큼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을 때 그의 움직임은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브라이튼전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부족했고 이는 토트넘의 공격이 단조로워지면서 상대에게 쉽게 예측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모든 경기를 손흥민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의 부재로 인해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이번 경기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팀이 손흥민 없이도 더 다각적인 전술을 펼치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브라이튼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재 시 공격의 다양성과 중원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브라이튼전 패배 이후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는 팀의 중심축으로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수입니다. 그의 복귀가 팀의 전술적 균형을 회복시키고 공격력과 수비력을 동시에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토트넘은 손흥민의 복귀를 기다리며 그가 다시 그라운드에서 빛날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복귀는 단순히 한 선수의 귀환을 넘어 팀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